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겠습니다. 투자 분석 기법 중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 분석을 공부했습니다. 기본적 분석 좀 어려우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을 할 건데요.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 분석보다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는 기술적 분석은 암기에 의존하면 사실 뭐 거의 다 해결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뭐 꼭 뭐 내가 너무 난해하고 이건 이해가 어렵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중요한 키워드를 암기하면 웬만하면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로 접근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일단 기술적 분석을 처음에 공부할 때 첫 번째 이 섹션이 이제 기술적 분석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이해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은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랜덤워크 이론은 여기서 소개만 하고요. 그 다음에 부연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왜냐하면 랜드마크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움직이는 게 마치 불규칙하게 걸음걸이 하는 것 같이, 걷는 것 같이 불규칙한 걸음걸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랜드마크 이론에 의하면 일단은 주식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 분석이라는 것, 투자 분석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 이론적 체계 자체가 여기 기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예측할 수 없다 이거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즉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은 시장 가정을 할 때 이 시장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아직은 이 시장이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투자 분석을 잘 하면 여기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가정할 때 비효율적 시장을 가정해서 나온 이론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완전하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측을 잘한다 하더라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높은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 없고 분석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효율적 시장 가정이라는 거고, 여기서 나온 이론이 랜덤워크 이론이에요. 그래서 랜덤워크 이론은 앞부분에 그냥 소개만 하고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기본적 분석을 했고 이번 시간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를 보시면 기본적 분석은, 자, 기술적 분석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기본적 분석의 목표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이게 뭐야?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내재 가치보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치를 우리는 내재 가치 또는 본질 가치라고 그래요. 그 내재 가치를 찾아서 이 내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주식은 저평가된 주식이죠. 그러니까 이 주식들을 미리 사놓으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겠죠. 근데 기술적 분석은요, 사실은 종목을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겠다, 이런 게 마켓 타이밍 같은 거 찾을 때 주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석 대상은요, 기본적 분석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내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 이 주식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가 얼마냐, 이것만 정확하게 안다면 그 내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 가격과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주식의 내재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10,000원이라는 내재 가치가 사실 본질적인 가치인데 시장은 비효율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완전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에 거래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싸게 거래될 수도 있고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잖아요.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싸게 거래되는 것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매수하고, 비싸게 거래되는 거는 매도하는 거예요. 고평가됐으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먼저 전제돼야 될 게 이 주식의 내재 가치부터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가 확인이 되니까 저평가 매수, 고평가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활용 수단은, 내재 가치를 알기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은 뭐니 해도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까지 기본적 분석에서 맨 재무제표 있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니 손익계산서니 이런 개념을 배우고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EV/EBITDA가 어떻고 EVA가 어떻고 이런 걸 따졌던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재무자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는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의
그 정보는.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시장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인다. 왜 움직일까? 원인이 뭘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기술적 분석은 분석 대상이 가치가 아니라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가치와 가격은 어떻게 달라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산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만들어 놓은 게 가치입니다. 근데 가격은 시장에서 지금 이 순간도 매수자와 매수자가 주고받는 돈, 매매 대가로 주고받는 돈이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과 가치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가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은. 가치를 어떻게 아느냐? 내재 가치가 있다 한들 그걸 인간이 어떻게 정확하게 추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확인 가능하니까 가격을 분석함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기술적 분석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시하는 게 재무제표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서는 저 가격과 거래량이라고 하는 과거의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쭉 보면서 그 추이를 파악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가격과 거래량이 움직인 걸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시각화시켜서 뭐라 그래요?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가들을 다른 말로 차티스트라고 그래요. 차트를 중시한다 그래서 차트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차티스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차티스트. 차트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서 쓰는 정보는 다 과거 정보예요. 그러니까 과거 가격, 과거 거래량. 다 한번 거래가 되면 이미 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은 다 과거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자, 특징 중에 하나가 기술적 분석은 시장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는 게 관심이지, 변화가 될 때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런 변화 방향에 관심이 있지, 왜 오르냐 왜 떨어지냐 하는 원인은 관심이 없어요.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은 어떻게 됐든 상관없고 이게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봐야 될 게,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크게 범주화해서 본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는 추세 분석이 있습니다.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주가가 일정한 추세를 보이며 움직이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추세선, 지지선, 저항선, 이평선. 이평선은 이동평균선을 줄인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추세 분석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룹니다. 우리가 다. 패턴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을 일정한 모형에 맞춰서 향후 주가 추이를 미리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면 이거는 하락 신호다. 어떤 모양이 나타나면 이거 상승 신호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서양식 패턴 분석이나 일본식 캔들 분석 같은 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표 분석이 있습니다. 시장의 수급 상태, 과열이냐, 침체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여 매매 시점을 판단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OVV라든지 삼선 전환조, 뭐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룹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장 구조 이론이 있는데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걸 자연 현상에 빗대서 그거에 이렇게 유추를 해가지고 이게 예측해보고 뭐 이런 겁니다. 거대한 이론 체계죠. 그래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이용하여 주가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우주 자연이 이렇게 전개될 때 일정한 비율로 움직인다 이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주가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뭐 이런 거 있는데, 일목균형표는 이 제목도 몰라도 됩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 정규 교재에서 나중에 빠졌으니까. 자,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같은 게 대표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가정을 해요. 주가가 움직이는 것, 그리고 주식시장을 가정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거죠. 다른 건 필요 없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수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추세에 따라, 추세 중요해요. 추세에 따라 상당 기간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추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추세는 우리 물리법칙 중에 관성이라는 게 있죠. 관성. 사람이 막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달리는 사람한테 갑자기 장애물이 탁 나타났을 때 금방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몸이 쏠리죠.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진행되는 운동 방향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힘이 이제 우리는 추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어떤 방향을 잡으면 그걸 지속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추세다. 그래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뭐 이런 말을 이제 단순히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에 따라서 추세가 한번 잡히면 관성처럼 작용해서 한동안 계속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죠. 상승 추세가 하강으로,
하락이 상승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야. 이 추세 변화는 수급 변동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표에 나타나는 주가 모형은 스스로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나타났던 성향 경향이 이 다시 어떤 조짐이 보이면 아 똑같은 경향이 반복되어 있구나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가정을 봤어요. 여러분들 그럴듯 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 즉 한계점도 있더라 이거죠. 장점, 단점 한번 보죠. 장점은요, 기본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요인까지 다 분석하거든요. 사실 기본적 분석에서는 인간의 심리 같은 거 분석 안 해요. 그러나 기술적 분석에서는 수요 공급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요인까지 분석을 하고요. 매매 시점 포착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보다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요 시점에서 바로 매수, 요 시점에서 매도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해야 될 때는 기본적 분석 다 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 분석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한계점도 물론 있습니다. 과거 추세나 패턴이 미래에 반복되지 않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상황이 꼭 똑같이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사건이 그대로 또 반복된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동일한 과거 주가 양상을 보고도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차트를 똑같은 차트를 보여줘도 차트 분석과 즉 차티스트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르게 본단 말이야 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차트를 보여줘도 아 이게 상승 국면인지 꺾이는 건지 아니면 바닥치고 올라가는 건지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시장이 변화하는 원인을 분석할 수 없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원인은 관심이 없어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원인은 관심이 없다.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 분석 이론을 봐야죠. 첫 번째 이론은 그 유명한 찰스 다우의 다우 이론이라는 겁니다. 다우 이론을 살펴보는데요. 다우 이론이라는 게 뭐냐? 자, 주가 움직임이 주기적인 추세를 형성한다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다우라는 사람은 큰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주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주가 시장, 주식 시장은 이제 강세장도 있고 약세장도 있어요. 강세장, 약세장.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거꾸로 했던데, 자, 그냥 설명만 잘 들으세요. 강세장하고 약세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강세장, 약세장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Y축이 주가고요. X축이 거래량이라고 해봅시다. 거래량. 그러면 강세장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시점,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뒷걸음치는 시점, 자, 그 다음에 이게 주가예요. 그 다음에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거래량은 살살 늘어나는 아주 침체된 그런 시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걸 강세 1국면, 2국면, 3국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강세 1국면을 매집 국면, 그 다음에 상승 국면, 그 다음에 과열 국면, 그 다음에 분산 국면, 그 다음에 공포 국면, 침체 국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 매집, 상승, 과열을 매상과 강세장, 분, 공, 침, 약세장 이렇게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강세 1국면, 2국면, 3국면, 약세 1국면, 2국면, 3국면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세의 종류를 보는 게 이 추세가 단기 추세가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더라.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그 다음에 상승 하락 국면의 판단을 보는데, 상승 국면은 새로운 중기 추세의 바닥점, 이 이제 이전 바닥점까지, 그 다음에 하락 국면의 경우에 새로운 중기 추세의 최고점에서 최고점보다 이전 최고점이 더 높을 때,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승인지 하락인지 판단하는 것도 역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가 중요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이쪽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우 이론에서 장기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요걸 보는 겁니다. 장기 추세는 대개 1년에서 10년 정도의 흐름으로 움직이는데 요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죠. 장기 추세의 진행 과정을 보면 강세는 매, 상, 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약세는 분, 공, 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매집 국면은 아직 장래 전망이 어두워요. 아직까지는. 여기 매집은 요 정도거든요.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는 요때 매입해요. 그리고 거래량은 점점 증가해요. 요게 매집 국면이에요. 요 국면이에요, 사실. 여기까지가 매집이에요. 매집. 그 다음에 여기가 상승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과열이에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량은 점점 증가한다. 상승이 되면 경기가 고조되고 일반인 관심 고조되고 차티스트가 수익을 실현한다. 그러면 차티스트가 누구라고요? 기술적 분석가를 차티스트라고 그래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차티스트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이 어디다?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과열 국면 되면 증권시장이 과열돼 있고 일반인은 확신하고 적극 매입합니다. 이제 그 전에 뒷짐지였던 일반인들이 여기 나와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막 추격 매수합니다. 이때가 과열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과열 국면이 되면 그냥 주식이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다 적금 헐어가지고 막 주시장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과열 국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세 국면이 펼쳐지는데 약세장이 자 분공침이죠. 자, 다음에 이제 분산 보는 겁니다. 분산 국면은 전문가가 수익을 실현하는 때예요. 이때는 이제 수익 다 실현하고 빠지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때는 출렁출렁 거릴 때마다 거래량이 늘었다 줄었다 급격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죠. 전반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지만 약간의 이벤트에도 주가가 거래량이 출렁출렁합니다. 그래서 소폭 하락에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포 국면이 되면 경기가 나빠지면서 주가가 수직으로 떨어져요. 공포가 되면 수직으로 이게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급감하는 시기가 됩니다. 당연히 거래량도 줄겠죠. 자, 그 다음에 침체 국면이 되면 투매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포자기로 막 내던져요. 그리고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낙폭은 대신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처럼 공포 국면처럼 주가가 수직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주가가 서서히 줄어든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낙폭은 작아지지만 어쨌든 주가는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장기 추세를 봤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다우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다우가 분석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우 이론을 활용해서 이게 다우가 분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강세 2국면에서는 점진적으로 매도하고 강세 3국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세 2국면은 주가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금씩 팔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파는 거는 강세 3국면인 과열 시장에서 팔아라 이거예요. 과열 국면에서. 그 다음에 약세 2국면에서는 약세 2국면은 어떤 때죠? 분공침, 공포 시장이거든. 막 주가가 막 쭉쭉 떨어지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장인데 전문가는 점진적으로 이때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이거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폭락할 때. 그 다음에 약세 3국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라. 적극적으로 사라. 이게 침체 시장이거든요. 침체 국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랜빌이 이제 권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좀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다우 이론을 적용해서 이제 그랜빌의 이야기를 여기 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매, 상, 과고, 분, 공, 침 나오죠. 그런데 자, 대개 보면 일반 투자자, 개미들, 그 다음에 전문 투자자는 전문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 감정이요. 이 심리 상태까지 들어가 있죠. 감정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매집 국면이 되면 일반 투자자는 과거에 큰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포를 침을 가지고 투자를 안 해요. 그런데 매집 국면이 되면 전문 투자자는 확신하고요. 상승, 주가가 막 올라가면 아직까지도 공포에서 깨어나질 못해요. 일반 투자자는. 그런데 전문가는 이때 확신합니다. 근데 과열 시장이 되면 이때 일반 투자자들이 집 팔고 논 팔고 그 다음에 대출 받아가지고 주시장으로 뛰어듭니다. 확신을 가지고. 근데 이게 망하는 길이죠. 전문가는 이때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 막 공포를 느껴서 본격적으로 팔아버리죠. 적극적으로 팔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때 상승 국면에서 점차 팔다가 공포시장 과열 국면이 되면 적극적으로 팔아요. 다 팔아치워버리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일반 투자자는 아직도 분산 국면이 됐는데도 확실해. 계속 오를 거야.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공포의 전문가는 계속해서 공포심에 있죠. 공포심이 있고 근데 공포 국면이 돼도 이 일반 투자자는 확신해요. 주가가 올라갈 거야. 계속 올라갈 거야. 떨어지는데. 폭락하는데도 그냥 들고 있는 거죠. 자, 이때 공포시장이 돼서 끝쯤 되면 어떻게 돼?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점차 매수해서 침체 국면이 되면 자포자기로 다 던집니다. 일반 투자자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이때 이제 전문가는 확신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는 거죠. 잘 보시면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확장 국면에 있을 때, 즉 상승이나 과열 국면에서 투자자는 이미 그때 사놓았던 거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팔고요. 그리고 시장이 붕괴된다, 어쩐다, 시장 뭐 큰일 났다, 뭐 너무 침체한다 이런 얘기가 들릴 때 오히려 전문가들은 돈을 풀어서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우 이론을 적용한 그랜빌 이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랜빌의 법칙까지. 자, 그러면 다우 이론을 이제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 다우 이론의 한계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다우 이론의 한계. 사실 다우 이론은 단기니 중기니 뭐 장기니 뭐 이런 식으로 추세를 나눠놨지만 그 추세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추세를 구분하는 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참 어렵죠. 두 번째는 추세 전환이 너무 늦게 나타나요. 늦게 나타나서 이거 예측이 잘 안 되죠. 이미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분산 투자 여부와 방법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지 못한다. 이게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의 위험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도 있잖아요. 그 위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단점이다 또는 한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우 이론 좀 재밌게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우 이론은 이제 거대 이론이나 마찬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추세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추세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교재에서 뭘 배웠나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자, 우리 기술적 분석의 첫 번째 장에서 기술적 분석의 이해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이해가 있는데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세 가지 방법 해서 본문을 보시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랜덤워크 가설이 나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의 정의, 기술적 분석의 종류, 기술적 분석의 기본 가정, 기술적 분석의 장점, 한계점 쭉 하고 나옵니다. 이건 제가 여기 차트에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핸드아웃으로 제공되는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에요. 기술적 분석 이론 중에 다우 이론 하나를 여러분들 소개를 해놨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그래서 다우 이론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 하는 건데 다우 이론 다 몰라도 돼요. 앞에 있는 거 잘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다우 이론에서 장기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교재에서는 제가 그린 거하고 거꾸로 그려놨어요. 반대로 그려놨는데 어차피 똑같아요. 강세 시장은 뭐가 강세예요? 매상과 매집, 상승, 과열. 약세 시장은 뭐예요? 약세장은 분공침, 분산, 공포, 침체. 그리고 그 단계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 시장 상황이 어떤지 요거만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 추세의 진행 과정에서 강세 시장 3국면과 약세 시장의 3국면, 특히 기술적 분석가들, 차티스트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이 강세 2국면이라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